자, 어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마인즈랩을 어제 했는데 15%가량 급락했어요. 처음 맞아보는 일이라서 개별주이니까 변동성이 클 수는 있겠죠. 자본금도 적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시가총액도 1,000억에서 이제 90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지만 회사가 변한 건 없습니다. 특별히 무슨 이 회사 악재가 있나? 제가 몰랐던 악재가 있나? 찾아보니까 전혀 그건 파악되지 않고 있고 이 초거대 AI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계속 물밀듯이 밀물처럼 들어올 겁니다.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기업들이 굵직하게는 네이버, 뭐 KT가 있고 거기에 이제 세 번째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하니 뭔가 움직이는 것들이 나오겠죠. 뭐 휴먼 AI 이 개념도 계속 등장하는 개념이니까 CES는 이제 다가올 거고 이번 주 후반에 이슈몰이가 분명히 될 거라고 봐서 회복도 빨리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주가야 제가 알 수 없고 주식을 뭐 매수 매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제 이제 마인즈랩 그래도 자 비판을 해야 되니까 주가 하락한 거 스탁 CG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4%인가요? 15%인가요? 네, 마인즈랩 보여주지도 않네요 이제. 네, 보고서는 넘어가야 되는데 보여주십시오. 나오는데요. 네, 15%. 와, 하루에 저렇게 두들겨 맞아보기도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근데 기업은 변한 게 없다. 그리고 또 뭐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가 굴곡을 겪지만 이미 뭐 상장한 이후에 이게 오버행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눌렀어요. 누군가가 눌렀는데 왜 눌렀는지는 나중에 두고 보면 알겠죠. 뭐 잘 될 거라고 믿고 뭐 변화가 혹시 생기면은 바로바로 또 그때그때 멘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일발장전 피해가지는 않겠습니다. 정면으로 가겠고요. 자, 지금 마침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공교롭게 오늘 준비한 일발장전의 기업 숫자가 증명해 주는 것 이런 타이틀을 달았고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관련된 기사가 지금 아침에 많이 쏟아지네요. 비전 선포식을 한 것 같아요. 어제 시무식을 하고 기업들 대부분 연초 시무식 하잖아요. 그리고 비전 선포식을 했는데 내용이 다음 주에나 조금 구체화된 내용이 나올 것 같고 지금 기사를 제가 정확히 다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신소재 산업에서 2차 전지 쪽이 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추론컨대 리튬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최근에 보면은 리튬 광산부터 시작해서 지난 연말에 많은 주목들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극재, 양극 활물질, 음극 활물질 중간에 이제 분리막 이걸 이제 또 전해질을 채우는데 전해질을 최근에는 이제 고체로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있고 연말이었죠. 뭐 그 UFO 사건 이벤트가 한번 있었어요. 네. 전고체 발사체 고체 연료를 쓰는 발사체가 발사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고체에 대한 그 2차 전지의 개념이 강화되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데 이제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사실 용어는 좀 어렵습니다만 리티에이션 이게 사전으로 찾아보시면 나와요. 리티에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이 추가가 됐는데 이게 사전 리튬화 작업, 리튬을 막 억지로 물리적으로 양극 활물질과 음극 활물질에다가 막 밀어 넣어요. 리튬을. 그럼 리튬이라는 원소가 이온화가 잘 되기 때문에 양극, 음극을 왔다 갔다 하죠. 얘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쵸. 얘가 죽어버리면은 전지 자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네. 그죠? 네. 제가 알기로는 이론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 리튬이라는 물질의 특성을 상당히 강화되는 이슈가 많은데 이녹스 첨단 소재가 제가 추론컨대 이 비전 선포식을 하면서 아마 그 그림들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저희의 뇌피셜이에요. 자, 그거가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이녹스 첨단 소재는 수치가 잘 나와요. 굉장히 숫자가 잘 나오는 뭐 내용은 IT 소재죠. OLED, 그다음에 FPCB, 뭐 반도체 패키징 이렇게 돼서 소재들이 다 잘 되고 있다. 뭐 전방 산업인 IT는 어렵다고들 하죠. 하지만 숫자가 찍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3분기 누적 매출이 4천억에 영업이익 900억 약입니다. 약. 뭐 뒤에 숫자는 다 빼버렸어요. 그러면은 2022년도 온기 지금 결산을 하고 있을 텐데 매출은 한 5,500억에 영업이익은 1,200억 정도 얘기했을 때 그러면 주당 순이익 한 5,000원 잡고 현재 주가에서 PER, 주가 수익 비율은 5배에서 6배 정도 되죠.
그러면은 5배, 6배가 높냐 낮냐를 따지기는 뭐하지만 동종 업종을 비교해 보면은 낮은 수준이죠. 여기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있고 낮아요. 낮은데 이 회사의 주가가 눌려 있는 것은 성장의 캡이 이 뚜껑이 덮여 있다. 이거를 뚫기 위해서 유리천정을 돌파하기 위해서 2차 전지 소재 쪽, 특히 리튬 쪽을 플러스 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멀티플이 확장이 되는 거죠. 이건 제가 보는 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추산하는 것 같아요. 계속 지금 그래서 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기관 투자자를 믿는 건 아닙니다. 금융투자업자를 죄송해요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참 저기에서 그래서 숫자가 얘기해주는 바는 밸류에이션은 싸다. 하지만 싼 거의 기업들은 지금 수두룩하게 널려 있죠. 많이 널려 있지만 멀티플이라고 하는 성장성의 확대를 꾀할 수 있느냐? 있다. 이렇게 결론해서 오늘은 이녹스 첨단 소재를 들여다보고 있고 다음 주에 이제 뭔가 구체적인 내용들이 IR을 적극적으로 할 거라고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때 이제 들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2차 전지 소재 쪽, 리튬 쪽이 아닐까 싶어서. 자, 네, 리튬 쪽은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뭐 알려진 바가 많지는 않아가지고 네. 딱히 뭐라고 이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앵커님이 뭐 또 추적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본업인 이제 OLED 쪽 사실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가 원래 이제 대형 OLED TV 수혜주로 이제 많이 좀 알려져 있던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가도 조정을 이제 받았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OLED TV 수요가 이제 작년 하반기 때 이제 좀 급감하면서 실적 감익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좀 되어 있는 상태다. 다만 주가는 10월 달에 이제 저점 만들고 나서 3만 원짜리가 이제 계속 좀 지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좀 포인트를 만들어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핵심은 저는 이제 뭐 정 팀장님도 많이 말씀해줬던 것처럼 올레도스 결국은 이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XR 기기 결국 또 출시를 할 거거든요. 어저께는 이제 이 XR 관련주들이 그냥 와장창 하면서 뭐 선익 시스템, 나무가 이런 애들도 네. 다 10% 넘게 그냥 급락했잖아요. 아무리 이유를 찾아봐도 없어. 저는 사실 장중에 어제 CES가 취소됐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상하게 많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제 그 정도로 빠질 만한 이유는 없었는데 사실 뭐 수급적으로 보면 뭐 외국인들이 그냥 최근에 좀 많이 샀다가 다시 좀 되팔아 버린 거 그래도 이게 10%나 넘게 이제 하락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는 전체적으로 이 XR 기기와 관련된 종목들의 투심이 상당히 좀 크게 좀 위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비단의 종목들이 이제 좀 급락을 했고 더 원천적으로는 이 OLED 이제 중소형 OLED 이제 디스플레이 핵심적인 이제 또 소재를 만드는 이제 기업으로 이녹스 첨단 소재가 계속해서 이제 또 수혜주로 부각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올해는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이 디스플레이 단에서는 OLED가 가장 좀 핵심적인 이제 이슈가 될 거예요. 그 중에서도 대형 OLED 쪽보다는 또 중소형 OLED 쪽 이게 이제 XR 기기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을 올 한 해 이제 설비 투자를 통해서 대비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파주에 LCD 공장 뜯어내는 데는 분명히 좀 이유가 있거든요.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좀 해보시면 이녹스 첨단 소재 이제 본업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이제 올해도 상당히 좀 괜찮을 거다. 그리고 말씀해줬던 이제 뭐 2차 전지 소재 쪽에 어떤 사업이 이제 좀 구체화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런 걸 이제 멀티플의 확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소재 기업 중에서도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지금 낮은 이제 피해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2차 전지 소재단에서도 뭔가 구체적인 이슈가 좀 부각이 된다면 멀티플이 이제 당연히 올라가는 게 이제 정상인 거죠. 그래서 3만 원대 하단에 이제 좀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이제 조금 강하게 반등하는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끼워 넣는 종목으로는 2차 전지 소재 쪽에 이제 저는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저께 아무래도 장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점 매수가 조금 들어왔던 이제 수급이 2차 전지 소재 섹터가 좀 가장 강했기 때문에 엔캠이라든지 LNF 같은 이런 종목들, 뭐 전액 관련된 종목은 이제 엔캠, 미국에 이제 또 현지 공정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LNF는 또 테슬라 수혜주인데 테슬라 주가가 이제 조금 이제 저점 좀 잡았잖아요. 테슬라 주가 회복과 같이 연동될 수 있는 LNF 이렇게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세도 모르겠습니다. 시세는 뭐 오늘 오를지 떨어진 저도 알 수는 없는데, 근데 흐름 자체를 네. 봤을 때, 그리고 그냥 이녹스 첨단 소재는 그 실적, 숫자로 얘기하는 실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싸다. 싼 거는 맞는데. 네. 자, 그렇죠. 소위 말하는 가지고는 가치 대비 싼 거죠. 싼 기업들은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이녹스 첨단 소재가 현금성 자산이 좀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네. 지금 3분기 영업이익 276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0% 정도 마이너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지표는 계속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나중에 업황이 괜찮아지게 된다면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대현 팀장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위치 고소공포증. 네. 위치 주가의 위치가 높아 있는 거는 또 우리가 피하는 그렇죠. 경향이 있는데. 이게 그렇죠. 제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낮은 종목들을 상당히 선호하는 편인데 네. 이노스 첨단소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앞으로 좀 기대를 한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뭐 영업 활동하는 현금 흐름 이거는 뭐 재무제표에서 확인이 좀 가능한데 여기 보면 602억 정도 기록하면서 작년 대비해서 164% 성장이 있고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도 3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1,300억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년 대비해서 또 300억 원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양원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으면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양원 재무제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리 전방 산업을 안 볼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체 매출 60%를 차지하고 있는 올리 쪽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쪽이 지금 그렇게 뭐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뭐 디스플레이 규제가 나오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LG 디스플레이가 호재가 되게 되고 올리스 확장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녹스 첨단 소재가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쨌든 본질적인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는 이슈의 어떤 우선순위를 봤을 때 전방 산업을 좀 보다 보니까 주가 좀 눌려 있다라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뭐 리튬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음극재라든지 이런 그 2차 전지 어떤 캐파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확장이 되기 전까지 힘들다고 봐요. 일단은 양극재 중심으로 2차 전지가 좀 성장을 해 왔었는데 이 고니켈 현재 99%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극재 쪽에서는 아마 이 리튬을 더 활성화시키기는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 쪽은 이미 충분히 뭐 전고체 쪽으로 가지 않는다라면 지금 리튬 이온 쪽으로 보게 된다면은 충분히 뭐 발전의 진보는 왔다고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음극재 쪽이 좀 받쳐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흑연 음극재에서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 많이 좀 전환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양극재에서 품는 것만큼 음극재에서 이 리튬을 품어줘야 네. 이게 배터리 어떤 그 성능이 더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리튬 쪽보다는 이녹스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쪽을 보게 된다라면은 동박 쪽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회사 이녹스 자회사가 TRS라는 자회사가 네, 있는데, TRS. 예, 동박 쪽 같은 경우에 지금 어찌 보면은 여기도 대기업들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동박 쪽을 보냐면은 이 OLED 봉지 시장에서 이녹스 첨단 소재가 LG화학과 소위 속된 표현은 맞짱을 떠서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영역을 확장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능력치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두려움 없이 아마 동박 쪽을 치고 나가서 대기업들과 도 경쟁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지금 FPCB 쪽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시켜 보게 된다라면은. 뭐 앞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되겠지만 손쉽게 조금 진행을 할 수 있는 2차 전지 사업 쪽이 아마 동박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의견. 이녹스 자회사 TRS가 이제 그 실리콘 파우더를 하니까 네네네. 뭐 연관성을 이렇게 그려보면 일단 회사가 공식적으로 뭔가 밝히기 전까지 저희가 언급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렇죠. 그냥 다만 뇌피셜이고 추론이라서 네. 그 정도까지만 가고 자 뭐 확장을 하실 건지 확장하면은 저는 그 같은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반도체 쪽에 하나마이크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퍼 기준 좀 저평가가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실적도 잘 나오고 현금성 자산이 많은데 이 회사도 지금 전방 산업, 그러니까 SK 하이사이즈, 삼성전자가 안 좋다 보니까 이건 후공정 쪽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녹스 첨단 소재처럼 전방 산업이 괜찮아지게 된다라면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현금 가치라든지 이런 그 보유 가치가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확장하게 된다라면은 같은 업종은 아니지만은 하나 마이크론을 좀 확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숫자가 증명해 주는 것 이래서 오늘 이녹스 첨단 소재 뭐 실적이 양호하고 네. 주가는 붙어 있고 밑에 그래서 그냥 들여다봤고 자, 거기에 이제 김영희 매니저 확장은 엔캠? 네, 저는 엔캠 붙이겠습니다. 좋습니다. 정태근 팀장은 하나 마이크론을 확장해서 연관지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일반장점 마무리.